네, 오늘은 글쓰기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네,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브런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브런치 스토리는 글쓰기 전문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처럼 글을 이제 쓸 수 있고 올릴 수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그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블로그가 이제 만들어지고 글을 쓸 수 있는 반면에, 브런치는 작가 신청하기를 통해서 작가가 되는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작가가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책에도 이제 적어놨지만, 브런치 스토리에다가 뭐 나의 이야기를 적던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나의 이야기를 적던지 뭐 그거는 자유니까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주로 정보성 글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입자가 많고 좀 개방적이고 수익화 기회가 많고 좀 그런 수익화가 체계적으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런치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브런치였다가 이름이, 그리고 브런치 스토리가 되었다가 다시 브런치가 되어서 제가 브런치라고 했다가 브런치 스토리라고 했다가 하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다수가 이제 에세이를 쓰시고요. 그 외에 소설도 많고 시도 많아요. 그래서 좀 문학적인 글이 다수 있고요. 문학적인 글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인데 조금 정보성 전달 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그런 정보성 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런치반의 매력이 뭐냐면, 출판계의 사람들, 즉 편집자나 책 디자이너나 출판사 대표나 이런 분들이 브런치를 유심히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 하는 러브콜도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구독자랑 상관없이 구독자가 뭐 30명, 40명 이렇게 되었을 때도 주제가 좋아서 책을 내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은 분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단점은 블로그에 비해서 좀 덜 알려져 있어서 좀 폐쇄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도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아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안하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작가님에게 출판을 합시다, 혹은 우리 잡지에 글을 써주세요, 우리 회사 땡땡에 글을 써주세요, 이런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기회가 뭔가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는 멤버십도 생기고 다양한 것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그게 시스템이 정교하다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훨씬 더 저는 좋은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 화면에 그런 뭔가 글씨체랑 이런 모든 것들이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브런치가 좀 더 출판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꾸준히 하시면 제일 좋지만, 좀 색깔이 너무 달라서 하나를 선택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브런치를 선택해서 브런치를 열심히 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브런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소통이 많이 필요 없는 플랫폼이라서, 폐쇄적인 플랫폼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좀 좋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출판 관련된 어떤 제안하기를 많이 받았었던 것도 계속 꾸준하게 브런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온라인 잡지사에서 육아 칼럼 같은 것들 몇 번 썼었고, 그리고 신문사 연락도 블로그가 아니라 브런치를 통해서 온 거였고, 다양한 글쓰기에 관련된 그런 기회들, 브런치를 통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브런치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업 요청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브런치가 좀 반응이 없어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요거 지금 보시는 분이 블로그에 크게 소질이 없다면 브런치를 공략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브런치에서 가장 힘든 점은 구독자를 늘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구독자를 늘릴 필요도 없거든요. 브런치에서 구독자가 몇 명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약간 도대체 여기에 누가 오기나 해? 라는 기분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최대한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꾸준히 브런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이 잘 되는 글을 쓰시려면 뭘 잘 쓰셔야 될까요?
네, 제목을 잘 쓰셔야 되겠죠. 이 좋은 제목을 쓰게 되면 그것이 다음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쓴 글이, 예를 들어서 저는 육아 에세이를 처음에 한 1년 정도 연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글이 뜨는 곳이 다음 홈쿠킹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럼 그 홈쿠킹에서 좀 클릭을 할 수 있을 법한 제목이라면 아마도 제 글이 브런치 누군가 에디터님이겠죠? 에디터님이 픽을 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 제목을 잘 짓는 노하우를 제가 7가지 정리를 여기 좀 해놨습니다, 책에. 첫 번째는요, 생활과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제목을 짓자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이 힘들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식기세척기 이모님이 오셨다 같은 제목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나 뭐 건조기나 이런 것들 우리 생활에 맞닿아 있어서 독자가 좀 쉽게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같은 의미로 직장인이 지켜야 할 자세보다 커피값 5,000원을 매일 쓰자 1년 뒤 생긴 일 같은 제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생활과 맞닿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숫자나 기간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모두 좋지만 그 중에서도 매일 스쿼트를 100개 하면 생긴 일, 뭐 폰가게 3년차처럼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면 더욱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일단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이 나니까요. 1번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 제가 예전에 할머니가 키운 애는 딱 티가 난대 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60만 뷰 정도가 나왔고요. 저 집은 애들 옷 전부 얻어입힌대요 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게 11만 뷰였나? 뭐 아무튼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좀 더 뭐 클릭률도 높고 메인에 올라가기 좀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이슈화되는 제목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된 글을 쓰면 메인에 좀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뭐 내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시기면 코로나에 관련된 것들을 제목으로 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김장철, 입학철, 졸업 시즌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혼, 재혼, 가정폭력 등 가족 내 일어난 일이나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써주시면 메인에 올라가기 좋습니다. 브런치 스토리는 책을 사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그냥 휴대폰을 켜서, 요즘에는 무료로 못 보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글들은 무료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잘 되는 글이 아주 중요한 거죠. 똑같은 글을 내가 출판이 된 뭔가를 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되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되게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혼, 재혼, 가정폭력 등에 대한 이야기는 출판이 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공감되는 글을 이불 안에서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이렇게 막 올려서 보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좀 잘 읽히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김밥, 라면, 만두, 떡볶이 등 보편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에 대한 글입니다. 음식에 대한 글은 많이 먹는 게 항상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넘게 이 홈쿠킹에 메인에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가 올라가다 보니 다른 글들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음식에 대한 글을 막 쓰거나 하진 않는데 잘 안 쓰는 편인데 올라가 있는 글을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많이 먹는 음식들이 많이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진짜 라면, 김밥, 붕어빵 이런 거 정말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어주시면 메인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7번째, 질문을 던져서 호기심을 자아내는 제목.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목에. 그러면 사람들이 답을 찾게 된다고 해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답을 유추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눌러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속담이나 격언을 제목으로 쓴다고 하셨을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보다는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건너야 할까가 더 나은 제목일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클릭을 사람들이 많이 할 법한 제목인가를 중심으로 하셔서 이 브런치에 쓴 글의 제목을 좀 정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 글이 다음 포털 사이트 메인이나 뭐 어떤 메인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좀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많이 보면 확실히 더 많은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읽은 사람이 몇 명인지도 사실 통계로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굉장히 기분이 이제 도파민 뿜뿜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글을 썼는데 메인에 올라갔다. 다음날 제가 글을 쓸 확률이 되게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메인에 올라가면 중요한 거는 메인에 올라가서 내가 뭐가 되었다가 아니라
메인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1년 반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브런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되게 다양한 기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글을 쓰는 방법으로 메인에 어찌됐던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잘하는 거, 뭔가를 잘해야지만 열정이 생긴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스콧 애덤스 작가가 쓴 더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거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해라 라는 말이 이렇게 순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일에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좀 잘하던 일에 어떤 계속 성과가 나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즉각적인 효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공을 자주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브런치는 정말 좋은 앱이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부족한 앱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력해서 계속 본인만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브런치 자체 내에서 안 된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메인에 안 올라가고 내 글의 조회수는 빵빵 터지지 않는다. 안다면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정말 이 카테고리의 글을 쓰는 게 맞나? 혹시 내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더 잘 쓸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고민을 해보시면서 카테고리 자체를 바꾸는 것도 아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을 모아서 브런치를 함께하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도 읽고 어떤 부분이 어땠다라는 평가도 듣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좀 더 브런치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외부에서라도 만드는 걸 추천하고요. 그런 모임을 만드실 때 제가 몇 번 만들고 실패하고 반복하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모임이 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끝나는 날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3개월이면 3개월 하고 그렇게 브런치에 대한 동력을 얻고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2차로, 2기로 다시 시작하고 또 끝내고 또 시작하고 끝내고가 돼야지 이 동력이 계속 생길 수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브런치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놓고도 무료다 보니 그냥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하다 보면요. 그 모임 자체가 또 흐지부지 되고 그러다 보면 동력도 못 받고 애초에 목표로 설정했던 브런치 부스트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만들거나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것 추천하고 모임을 만들었다면 시작 날짜가 있는 것만큼 또 끝나는 날짜도 만들어 놓고 다 그거를 공유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꾸준하게 브런치를 1년, 2년 꾸준하게 글을 계속 올린다는 전제하에 하시게 되면 분명히 작가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우리 브런치에서 글 쓰고 함께 활동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브런치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작가님이 궁금해요. 이거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거를 이제 할 건지에 대한 것들 적으면 되는데 이때 한 가지 딱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적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좀 너무 포괄적으로 뭐 40대 아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적으면 크게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소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뾰족하게 적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브런치 활동 계획이 뜹니다. 다음을 누르고 나면. 그러면 브런치에서 어떤 글을 발행하고 싶으신가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자니까 300자 내외에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브런치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글의 주제나 소재, 대략의 목차 등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적힌 대로 내가 책으로 쓰려고 하는 그 책의 주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재 그리고 대목차, 소목차까지 좀 나열을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는 거를 저는 제일 추천을 하고요. 그게 어렵다면 저는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그때에도 좀 목차가 빠졌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결혼 생활을 좀 잘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뭐 정리를 좀 쭉 해봤습니다. 누구의 시선에서, 뭐 어떤 사람의 시선에서, 30대 여성의 시선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고 목차 적어주는 게 가장 무난하게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서 브런치 작가가 되면 꼭 그 주제로만 글을 써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 되게 많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주제로 글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로 글을 쓰다가 다른 주제까지 추가하셔서 쓰시는 것도 상관없고요. 지금 이거는 정말 나의 계획이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가입 작가가 되기 위한 그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료를 첨부하는 건데요. 내 서랍 속에 저장, 이제 꺼내주세요. 작가의 서랍에 저장해둔 글 혹은 뭐 외부에 작성한 게시물 주소를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브런치에 저장을 해놓은 그런 글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글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외부에 뭐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글 밑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활동 중인 SNS나 홈페이지가 있으신가요? 그 SNS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명의 작가님들 신청을 해본 결과 그래도 웬만하면 너무 광고나 홍보성 홈페이지면 그냥 안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보내기 누르시면 됩니다.